테코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주식 쇼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는 1등 주식쇼 호스트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양대 증시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550선까지 털썩 주저앉았고요. 코스닥 지수도 결국에는 0.8%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880선에서 등락을 오가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큰 폭으로 몰렸는데 그 종목군들을 잘 살펴보시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서 수급이 크게 빠져나왔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에서 금액이 큰 종목들, 좀 덩치가 큰 종목들 중에서 좀 수급이 빠져나오자 증시 자체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FOMC 회의라는 아주 큰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루를 앞둔 그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 한 시간 저희에게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 쇼핑 조금 더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이머 테코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현명한 주식 쇼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스탁쇼 호스트 김은지입니다. 네, 타이머 테코너는요 15분 동안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5분 동안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제 QR코드, 제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나올 겁니다. QR코드를 카메라를 찍고 들어오시면요. 네, 링크 한 줄 뜨는데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진단과 함께 더 많은 정보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화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전화로도 더욱 간단하게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잠깐 간단하게 또 브리핑 좀 해주시죠. 네, 오늘장은 처음에 어떤 관련주들이 있었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5G 통신 그리고 통신 관련주들 그리고 네.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가 조금 올라왔었는데 결국에 장 막판까지 오면서 통신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주가를 방어를 해줬습니다. 왜? 9월 달에 시장은 오전에 상승했었던 종목이 오후에 상승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통신 관련주 오늘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가 한 번 더 주가를 상승시켰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봐야 하고 지금 당장의 수급이 붙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우크라이나 관련주와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이유는 지난주에 국토부 장관을 토대로 한 번 더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이 네옴시티에 들어가서 일을 볼 수 있는 먹거리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와 별개로 통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5G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 관련주들은 여기에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우크라이나와 네옴시티까지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겠지만 네. 내년 하반기까지는 무언가 결과가 또 한 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의 테마는 통신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네옴시티 관련주 내일 오전에도 한 번 더 관찰해 봐야겠지만 자 보세요. 지속적으로 테마가 그날에도 몇 번씩 바뀌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테마가 어느 상황에서 연출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포착하셔야 할 텐데 그 포착에 대한 방법 모르시겠다면 노란톡 통해서 들어오시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뉴스들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그 뉴스들과 관련주들을 보시고 직접적으로 매매에 직결시키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시장이 또 빠르게 변화가 돼 가면서 정말 많은 우려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그 고민점 같이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종목 진단 시작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직은 본전이다님이시죠? 네, 오늘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으쓱으쓱 어피치님 네. 종목부터 한번 해볼게요. 위즈윅 스튜디오고요. 3,45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한없이 추락하네요. 이렇게 왔는데, 위즈윅 스튜디오 넷플릭스에 지금, 3,400. 네, OTT에다가 지금 새로운 신작을 발표할 거라는 이슈가 있는데, 네. 이거 봄이 올까요? 위즈윅 스튜디오? 이게 지금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여기에서 턴어라운드가 한 번쯤은 나와줘야 한단 말이죠. 근데 네. 그게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에 회사를 조금 볼까요? 이 종목은 회사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기업에 대한 이슈를 보면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적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해당 기업은 OTT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OTT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엔 회사의 이익을 마진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로 판가름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형재산이기 때문이죠. 무형물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관련주 또한 무형물의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게임 관련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매출이 나와 주어야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위즈윅 스튜디오 마찬가지로 OTT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적자를 네. 흑자 전환시킬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지금 현재 가격 구간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저점이 확실하게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에서 더 내려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은 손절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네.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핑크색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 가격이 2,725원인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2,725원 위로 주가가 올라와 준다면 네. 한 번 정도는 더 기술적 반등이 올라와 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보유하실 수 있겠지만 네. 이번 주 금요일 종가까지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2,725원 아래에서 금요일 종가를 마감을 한다면 주봉마저도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손절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즈윅 스튜디오 이번 주 금요일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2,700원대까지 내려올 경우에는 그 뒤에는 손절 의견 짜주셨습니다. 이 종목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전화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간단하게 종목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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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테오젠이고요. 지금 알테오젠 65,1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65,100원 이요. 비중은 10% 있으십니다. 오늘 종가가 77,100원에 네. 형성이 돼 있는데요. 네. 네. 이거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매도 시점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와.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까요? 자, 알테오젠은요.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히 네.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는 매매를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방금 캔들을 보면서 65,100원? 무슨 의미가 있을 텐데라고 봤더니 9월 12일 날 고가가 얼마였습니까? 65,000원이란 말이죠. 근데 고가를 만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거래량 붙었죠? 근데 그 거래량 붙은 다음에 횡보하는 거 다 지켜보시고 2차 상승을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전고점을 돌파할 때라고 생각하시고 65,100원, 65,000원을 씹어 먹고 그 다음 호가에서 정확하게 진입하신 거고 비중도 10%? 이거는 제가 감히 판단해 드릴 수가 없는 매매를 하시는 분인데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매수가가 문제가 아니라 알테오젠이 지금부터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해보자면 지금 이미 넘어야 될 산을 몇 개를 넘었습니다. 거기에 52주 신고가를 연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82,600원까지 돌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분명히 염두해 두시고 현재 매도를 안 하시고 계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2,600원을 넘어가면 그 위로는 10만 원 위로 열려버립니다. 열려버릴 때에도 진입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65,000원을 돌파하는 것처럼 윗꼬리를 달아놓고 거래량 붙여놓고 거래량 죽이면서 캔들 만들어 놓고 재차 4차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실 텐데 이거는 네. 아무래도 저를 떠보려고 종목을 물어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알테오제는 모멘텀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너무 예술적이었습니다. 이거는 1차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 뉴스에 대한 확실한 실효성을 판단하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기다리셨다가 딱 그 순간 이때는 놓치면 안 돼. 이때는 수급이 무조건 들어와. 만약에 수급 안 붙으면 나는 손절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셨다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제가 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좋은 상황이고 네. 이거는 익절 가격에 대한 것을 궁금해 하신다면 8만 원 넘어갈 거라고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서 물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성 전문가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네, 알테오젠 오늘 종가 77,100원에 형성돼 있고요. 9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 할게요. 채팅창 떴네요. 네, 요즘 장 조금 이상한가요? 어떠세요? 이상하죠. 항상 네.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이상하다라고 판단하시는 이유가 지수가 양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오전에만 상승하고 오후에 내려오느냐. 그러게요. 그것도 야금야금 내려오느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제가 8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9월 달 시장은 8월 달에 나왔어야 할 안 좋은 효과가 9월 달로 전이됐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래서 9월 달에 시장은 오전에 급등하는 종목들 오후까지 들고 가지 마시고 무조건 이 네. 2시간 이내에 매도하셔야 된다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이상하죠. 네. 그럼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네. 튜브님 종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극동유화고요. 4,700원에 비중 15% 이렇게 있으시고요. 이게 이렇게 하락할 줄 몰랐어요. 그러게요. 이게 국제 유가가 상승할 거라는 우려 속에서 정말 저희 증시도 맞죠.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극동유화 이거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반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서 극동유화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가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네. 저는 그것보다 다른 테마에 조금 네. 눈을 돌리고 있어요. 바로 이제 정치 테마주에 엮여 있는 상황인데 네. 자 보세요. 그러면 정치 테마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인사로 인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동신건설이었나요? 동신건설 얼마 전에 같은 했죠? 경우에도 네. 예,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주로 네. 엮여 있으면서 어제 상한가를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빠져나온 이유가 극동유화랑 같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녹색 병원으로 이송됐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뭐가 또 떠오르고 있느냐? 검찰에서 땡기려고 할 때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한 플레이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악재로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제 생각에는 극동유화는 어찌됐건 유가랑 관련이 있죠. 감산에 대한 이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감산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자체가 높으시긴 하시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별로 걱정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5,350원까지는 일단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네. 유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극동유화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손절 의견 안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래 꼬리가 달렸었던 가격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검은색 지지저항선이 되는 4,220원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효과들 중에 첫 번째가 내일 시장에서 양봉을 뿜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섣부른 판단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지속적으로 종목에 대한 관찰하시면서 시간을 조금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극동유화 여러 가지 이슈로 얽힌 종목이라는 말씀 주시면서 아직은 홀딩을 하셔라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오늘 채팅창에 조금 네. 떴네요. 네, 두산 한번 해볼까요? 두산. 네, 아직 본전이다. 두산 큰 거 하나 왔습니다. 네, 손실 평균 중이신데요. 12만 9,800원에 20% 비중 있으십니다. 이거 꽤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시는데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요즘 20%. 참 요즘 참 많은 이슈들이 있고 많은 그쵸, 관심들이 그쵸. 모아지는 종목인데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두산은요. 오늘 내려가면 안 됐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요 예측에서 흥행을 성공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1조 5천억이 넘는 가격으로 정해지고 거기에 가격 또한 괜찮게 나왔는데 왜 오늘 주가가 내려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왜 그랬을까? 한 가지밖에 안 보입니다. 재료의 소멸. 오늘 수요 예측이 성공했다라는 그 재료의 소멸일 텐데 네. 그러기에는 두산의 주가 상승이 너무 아직까지 적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두산을 주목해서 봤었던 건 시간 외였습니다. 시간 외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4% 정도 상승한 걸로 알고 상승했어요. 있는데요. 네. 네, 맞죠? 네. 4.3%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재료의 소멸로 인해서 수요 예측에 대한 흥행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것에 재료는 소멸됐으나 뭐가 남아 있습니까? 다음 달 5일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로봇 관련주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죠. 왜입니까? 지속적으로 너무 긴 시간 동안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왔으니까 로봇 관련주는 지금 한 템포 쉬어가야 될 타이밍이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두산의 하락을 예견한다면 어느 정도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찌됐건 하락한 하락분이 마이너스 10% 하락 VI까지 갔지만 결국에는 다시 내일 시가를 올리면서 양봉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손절하시기에는 너무 이르고요. 그리고 거래로 따졌을 때 약 10거래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장까지. 그러면 그 거래일 동안 두산 로보틱스가 어디에서 바닥을 디딜지 그리고 바닥을 디딘 이후에 얼만큼 성장을 보여줄지는 우리 상장되는 날까지는 같이 지켜보자는 겁니다. 네. 상장되는 날 두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갈 가능성 또한 모든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가면 두산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종목이 상한가까지 갔었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 네. 시장에서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매수하신 매수 단가 자체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시가 정도의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가격 구간까지는 상장 때까지 올라와서 회복해 주어야만 상장날에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으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격은 오실 텐데 여기서 문제는 얼만큼 더 올라가서 수익을 내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 거예요.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10월 5일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는 상장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장되는 시초가를 기준으로 양봉이 무조건 나와주어야만 하는데 그 양봉의 기준은 그날의 종가가 될 겁니다. 오전에 아래 꼬리를 먼저 달고 야금야금 올라오면서도 회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에 몰려 있었던 수급이 지금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가 너무 높이 올라와 있죠. 네. 그러면 그 수급이 상장 첫날인 두산 로보틱스로 몰릴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만에 하나 10월 5일 날 상한가를 찍고 그 다음날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를 달게 된다면 그 윗꼬리가 결국엔 뭐가 됩니까? 알테오젠과 마찬가지로 넘어야 할 산이 되겠죠. 그 상황에서 하락하면서 횡보하고 적정한 주가를 찾아간 이후에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캐스터와 함께하는 15분 상담 코너는 끝났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두산은 왜 빠지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상담을 해주시다가 시간이 마무리가 됐는데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상장이 얼마 남지 않았기도 했고 오늘 또 들려온 이슈가 글로벌 큰손들이 이제 투자를 막 하고 있다. 네.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또 아침에 시간회를 보기 때문에 시간회를 늘 살펴보고 오는데 네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추가적으로 로봇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나머지 이야기도 해주시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안 됩니다. 뭐 SPG를 비롯해서 진짜로 로봇 관련주 중에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정말 몇 개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지금 로봇 관련주들은 거의 대부분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느냐라는 건 수급입니다, 수급. 그만큼 로봇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거겠죠. 왜입니까? AI와 의료에 관련돼서 그리고 그 외에도 뭡니까? 전장산업군에도 그 외에 일상생활에서도 어떠한 기업에서도 로봇은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로봇은 지금부터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기업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올해는 아닐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함에 있어서 대장주가 바뀔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을 등에 업고 있다라는 이슈 하나만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있지만 네. 결국에 매출액만으로 봤을 때에는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두산 로보틱스가 과연 키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상장날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을 할 때 수급이 붙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1차적으로 로봇 대장주로서 주가를 올려주던 시장 상황과 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으로 인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으로서 주가를 끌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분명히 작용을 할 거예요. 왜? 상장하는 그 시기에 이제 시초가가 정해져 있으니 그쵸. 그 시초가를 기준으로 우리 상장일의 시초가 가격이 200%까지 늘어날 그쵸. 수 있다라는 네. 전망치가 이미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느 가격에서 시작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날의 종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높이 떠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외인들도 들어올 거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과연 주가를 방어해 줄 것이냐 아니면 윗꼬리를 만들고 상장 첫날부터 하락을 준비를 할 것이냐가 과연 관건이 될 텐데 그 이유는 우리 왜 청약을 받습니까? 청약을 받는 이유는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청약에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상장하는 날 시초가의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 매도 물량을 어떻게 받아줄 것이냐 그리고 상장 첫날은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열릴 겁니다. 그렇죠. 그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지도 기대가 주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찬가지 두산을 가지고 계신 보유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몇 거래일 남지 않았으니까 상장날에 두산 로보틱스의 성장 과정을 같이 지켜보시면서 네. 매도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상승, 하락으로 인한 두산의 가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0월 5일이 빅 이벤트 데이입니다. 그날까지 주가의 흐름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의 흐름까지 저희와 함께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이제 노란톡방에 대한 안내를 하고 이제 시간을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요. 링크 하나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7시 30분부터 이제 네. 글로벌 브리핑을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까지 참고를 네. 하시면서 오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토르 기법 배워보는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네.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나 오색선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선에 대한 설명은 매일 들으시는 거지만 그래도 짧게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핑크색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게 되는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은 주가가 상승하다가 저항을 받는 구간이지만 핑크색 지지선과 파란색 저항선의 이격이 30% 이상은 나 있어야 매우 이상적인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만큼의 변동성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할 때도 지지선에서 매수해서 저항선 부근에서 매도를 할 때에도 그 정도의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네. 것을 미리 예견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 지지저항선. 그리고 네 번째는 메가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 지지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르 기법과 메가 토르 기법은 포착되는 날을
차트를 돌려보실 때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황금색 빛기둥과 형광색 빛기둥을 표현을 해놨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그으실 때 그 선들이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하게끔 선을 그으시죠. 그 선을 그을 때 고점과 저점으로 그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종가를 기준으로 긋는 선이 있습니다. 저 또한 과거 3, 4년 전에는 종가를 기준으로 선을 그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부터 트렌드가 변해서 저는 고점을 기준으로 저항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저항선들을 지지선으로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선들 이외에도 검은색 지지 저항선은 언제든지 지지선이 되기도 언제든지 저항선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지 아니면 확실하게 저항을 받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도구로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검은색 저항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신다면 검은색 저항선이 우리가 분할 매도하는 자리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은색 저항선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오색선은 살펴봤는데 포착 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늘 얘기를 해주시는 게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우리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윤지 앵커님이 매일 들으셨으니까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자, 네, 첫 번째 좋아요. 대원칙은 뭐였죠? 기준봉 아니죠. 아니에요? 네, 기준봉이 포착되기 전에 어떠한 상황이 연출되어야 됐었죠? 주가가 일단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데 네. 기준봉의 종가가 네. 평상시보다 상승. 그렇죠. 평소보다 맞잖아요. 상승해야 하고 네. 근데 어떻게 상승을 해야 되죠?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이 동반한 상승이고요. 그 뒤에는 차트를 2개, 3개를 살펴봤을 때 위로 올라가는 추세에 있어야 됩니다. 맞는데 기준봉이 그냥 상승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상승을 해야 되죠? 큰 폭으로 상승을 그렇죠. 해야죠. 저 맞았죠? 기준봉은 큰 폭으로 네.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설명해 네. 주신 것처럼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였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입하는 자리는 바로 캔들이 기준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준봉에서 거래량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 망치 네. 모양과 같은 양봉의 캔들이 나와준다면 더 이상 투매는 없었다. 더 이상의 차익 실현 매물은 없었다. 현재 가격 구간에서는. 그러면 이 가격 구간에서는 안전하다. 지뢰밭인데 들어가기에 안전하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네. 종가 베팅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윤지 앵커님 정말 잘 공부를 하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네. 종가 베팅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딱 10분간입니다. 우리 종가 베팅하는 시간을 주식 용어로는 뭐라 그러죠? 동시호가 구간이에요. 장중 동시효과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종가 베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유념해서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방법이 있었는데 네.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방법은 정확하게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거에서 바꾸셔야 되는데 용어가 기억이 안 나요. 자, 여러분들이 네. 처음 HTS나 MTS를 접하셨을 때 모든 주문 유형은 매수, 매도, 정정은 모두 다 지정가로 되어 네. 있으셨을 겁니다. 보통의 지정가로 되어 있으실 텐데 그 보통을 누르시면 뭐 장전 시간에, 장후 시간에, 시간의 단일가부터 해서 모든 게 많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에는 보통의 그리고 지정가로 되어 있으신 것을 시장가로 주문 유형을 변경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왜입니까? 3시 20분부터 제가 종목을 포착해서 여러분들께 전해 드릴 때 3시 20분의 가격이 3,000원이었는데 예를 들어 3시 30분의 가격이 3,015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주문을 넣었던 가격은 3,000원이기 때문에 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왜? 당일의 종가는 3,015원으로 장을 마감할 거기 때문에 그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무조건 그 종목에 진입하고 싶으시다면 시장가로 변경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 시장가로 변경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오늘의 상한가 가격으로 매수를 하겠다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증권사마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시장가로 변경하는 순간 거먹게 블라인드가 쳐지면서 가격이 노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와 별개로 시장가의 상한가의 가격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놀라지 마시고 시장가 버튼을 체크하시거나 아니면 시장가로 변경만 되어 있으셨다면 지정가보다 우선해서 체결되기 때문에 종목에 진입하시기에 유리하다라는 것과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시장가를 주문을 넣으셨을 때 3,015원에서 체결이 안 되고 3,020원에서 체결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형님 누님들이 매수하시는 매수 금액이 높으시면 네. 그만큼 매도 물량이 없다라면 형님 누님들이 호가를 올려서 끝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건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가를 높이 올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그 가격을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10억, 50억을 매수해서 종가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가격은 의미가 있는 가격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네.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망치 모양이 나와 있는 네. 그리고 빗기둥이 표현되어 있는 날이 바로 우리가 종가 베팅하는 날이죠. 그러면 종가 베팅하는 날이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대원칙,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기준봉이 나왔어야 하는 네. 것이고 그 기준봉의 종가는 큰 폭으로 상승해야 되고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된다는 거 모두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기준봉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요. 마찬가지로 기준봉입니다. 네. 그런데 왜 이때는 저기 우리 윤지 앵커님 등 뒤에도 기준봉이 하나가 있는데 네. 왜 저런 상황에서는 빗기둥이 안 떠 있느냐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두 핵심 가지, 포인트라는 거죠. 세 가지 그렇죠. 이어서 캔들 모양을 살펴봤을 그렇죠. 때 다르네요. 그렇죠. 거래량이 붙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래량도 붙었고 음봉으로 끝났고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에 맞아서 빗기둥이 뜨면 주가가 그때부터 시작이다라는 걸 우리는 모두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기준봉이 떴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전조 현상이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알테오젠도 설명을 드렸었죠. 두산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네. 게 뭡니까? 윗꼬리를 돌파하는 날짜에 그때부터 그 주가는 상승하고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우리가 매매할 때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준봉이 포착되고 윗꼬리가 달린 양봉, 음봉 상관없습니다. 네. 윗꼬리가 달린 캔들의 그 고가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매수해 볼 수 있는 매수 포인트라는 거예요. 매수 왜냐면 포인트요? 네. 전고점을 돌파할 때에 수급이 붙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수급이 붙을 때 뉴스가 동반된다라면 재료의 소멸이 아니라 그 뉴스로 인한 수급을 같이 한번 맛볼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고점을 돌파할 때 길게는 3분 정도의 시간까지도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그 머무르는 시간에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네? 그러면 1% 내외로도 손절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런 전고점들이 엮여 있는 가격 구간은 매우 중요한 자리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뭐로 넘어갈까요? 저희요? 네. 이제 QR코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네, 할까요? 좋습니다. 네. 네, 이제 토르 기법에 대해서 오늘도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제 저희 노란톡방 슬쩍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저희 주식 방송계의 유재석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저희 제가요? 네, 최인성 멘토님은 왜요? 유재석이다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런데 오늘도 토르 네. 기법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토르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 차트에 녹여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VT라는 종목입니다. 네. 화장품 관련해서 일본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다라는 네. 내용의 최근에 뉴스가 떴었는데 이 종목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V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몇 가지 안 됩니다. 자, 우리 윤지 앵커님도 미샤 거 쓰시는 것 같은데. 미샤 거요? 쓰긴 쓰죠. 그죠? 어딥니까? 바로 VT가 미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일 수도 오.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에이블 하지만- CNC 어제 저희가 배웠던 맞죠? 종목.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에이블 CNC가 바로 미샤와 관련된 주식인데 네. 그렇다면 VT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화장품 관련주가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유커.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 제가 9월 달에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던 큰 테마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AI, 유커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매출액과 직결될 수 있는 것은 반도체와 6호로 조금은 압축이 됐어요. 네. 하지만 로봇 관련주들은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는 거지 상장한 이후에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10월 달부터 엔비디아로 납품하는 그리고 TSMC가 아니라 이제는 삼성전자가 GPU를 공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매출액 자체는 엔비디아로 납품하는 부분만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VT와 마찬가지로 화장품 관련주들은 6호로 인해서 지금 당장에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한 가지 더 목표 주가를 22,000원으로 올렸다라는 네. 거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를 올리면 정말 수급이 많이 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는 게 전부 다 다르고요. 그쵸. 그리고 종목마다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목표 네. 주가를 수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잘 반응하진 않아요. 하지만 목표 주가가 22,000원이다? 근데 제 생각에도 2만 원은 무조건 넘을 수 있다고 네. 보고 있어요. 하지만 2만 원이 무엇입니까? 2만 원은 라운드 피겨 가격이죠. 네. 그 라운드 피겨를 어떤 식으로 돌파해 줄지가 궁금한데 VT가 지금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분기에는 3분기에 2배 이상의 생산을 할 예정이다라는 건 네. 우리 윤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죠.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네, 부족합니다. 뭡니까? 캐파가 꽉 차 있는 상황이 되면요. 돈을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유커들이 싹쓸이하니까. 그리고 화장품에 대해 설명드릴 때 뭘 설명드렸습니까? 밥솥은 처음에 유커들이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가장 많이 샀던 밥통은 네. 들고 가기가 무거워요. 하지만 화장품은 나 한국 갔다 왔어라고 바리바리 보따리 상처럼 그쵸, 싸들고 그쵸. 가서 친인척, 지인들, 친구들에게 나눠주기에 너무나 좋은 네. 아이템이기 때문에 많이 팔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VT의 차트를 봤을 때 이래서 문제인 겁니다. 너무 고공행진을 네. 하고 있다. 그리고 토르시노가 포착이 된 건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드렸었던 시기에 전이기 때문에 기법 예시로 가지고 왔지만 네. 이 종목을 제가 노란톡에서는 토르 자리가 아니라 한 번 더 언급드렸었던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죠? 근데 그 자리는 조금 높은 자리라 예, 조금 말씀드리기 네. 민망하다라는 거 하지만 아직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였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저 자리에서 들어가도 되나라는 괜찮아. 생각들이 좀 네. 많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지금 주가를 올려준 이 모양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자 보세요. 9,000원에 도달한 종목, 네. 19,000원에 도달한 종목은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9,000원짜리 종목은 10,000원이 되는 순간 호가 단위가 1050원씩 50원 단위로 옮겼죠. 그래서 뭐였습니까? 5호가를 합친 효과가 나타났었다는 네. 거죠. 그런데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로 변경될 때 호가 단위가 바뀌죠. 그 바뀌는 호가로 인해서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20,000원까지는 너무 고공행진하고 있어도 당장 이번 주에 도달할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20,000원에 도달되었을 때의 종가 가격이 20,000원을 넘어서 끝을 내준다면 그때 한 번 더 2차 수급이 붙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부터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수익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이 정도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VT는 그래서 토르 기법을 통해서 진입하시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 단 3개월 만에 150%, 한 달에 50%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을 비중 베팅해서 진입해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기대감은 넘치고도 넘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법을 통해서 네.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던 그쵸. 종목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종목은 바로 히림입니다. 히림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관련주로 네옴시티 엮여 관련주. 있고요. 그렇죠. 네옴시티 자체가 사우디니까 네. 그리고 사우디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엮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는 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과 사우디 관련 주식은 지금 당장 매출액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는 있죠. 계약. 그렇죠. 수계약이 수주. 일어날 수도 네. 있기 때문에 그 계약으로 인해서 매출액을 가늠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몇 년짜리 계약이냐. 예를 들어
10조짜리 계약이라고 합시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계약이 10조라고 봐요. 근데 그 10조짜리 계약을 나눠 먹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들마다 어떤 기업은 5천억, 어떤 기업은 2조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분할이 됐을 때 그 계약이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건설업인지를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조짜리 계약인데 5년이면 1년에 2천억의 매출을 만드는 네. 계약인 거죠. 그러면 2천억의 매출액을 만들 수 있다는 건 확인이 됐으니 그 외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매출액과 합쳤을 때 주가가 어느 가격이 적정가인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격까지는 그냥 안 보고도 신봉사처럼 올라가서 안착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네. 노란 톡방에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과 관련해서 기사를 한 가지 올려주셨어요. 네네네. 그런데 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서 보니까 내용에 뭐 증권가 리서치들에서 좀 네. 조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전쟁통 중에 계약이 네.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이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너무 이 많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이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뭡니까? 어찌됐건 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그쵸. 사람들이죠. 그러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공간도 있겠지만 아직 폐허가 되지 않은 플레이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플레이스들마저도 폐허가 된다라면 우리나라의 건설사 입장에서는 먹거리가 늘어나는 오히려 상황밖에 되지 호재로 않아요. 받아들일 네.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다.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은 안 좋습니다만 장기화되는 이 상황 속에 이슈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길어지는 기간은 문제가 안 돼요. 네. 길어지는 기간은 산정할 수 없겠지만 언젠가는 재건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재건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재차 투자할 수 네. 있는 회사들로 판단하고 조금 밀어둘 수도 있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히림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8,890원이었습니다. 목표가가 9,750원까지 조금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그런데 오늘 넘겼습니다. 9,820원을 고점 네. 터치하면서 14%였는데 그래도 좀 보시는 것처럼 윗꼬리가 많이 달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검은색 저항선이 아. 걸렸죠. 근데 걸렸을 때 우리가 저항을 받기 때문에 매도 시점에서 봤을 때 1차 매도는 토르기법은 3% 분할 매도였죠. 그리고 2차 매도는 검은색 선이 있으면 검은색 선에서 매도입니다. 검은색 선의 가격에서 2차 매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지정가로 검은색 선의 가격에 매도를 걸어놨기 때문에 네. 모두가 다 체결되셔요. 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거래량이 붙진 않았지만 이 윗꼬리를 돌파할 때 수급이 붙는다라고 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네. 있죠. 그러면 9,000원 상단에서 거래를 마감을 하고 결국에는 올려놨기 때문에 저 가격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000원짜리 종목이 10,000원짜리 네. 종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0원짜리 종목으로 변경되면서 들어오는 수급도 그쵸.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를 단 것에 대한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여기에서부터 상승을 한 번은 더 보여줄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보면 되는 종목이고 다만 신규 진입하실 경우에는 아래로 주가가 내려갈 경우에는 방어가 안 되고 네. 거기에 신규 진입하셨을 경우에 토르 기법에 포착된 종가 가격이 여러분들의 손절선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입은 하지 마시고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에 대한 설명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어제 추천해주신 종목인데 오늘 하루 만에 네. 정말 누적 수익률 보세요. 20%가 넘었습니다. 이 종목도 자랑 한번 해주시죠. GRT를 소개시켜 드릴 때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뭐가 있었죠, GRT는? 어제 얘기를 하신 게 제가 이 종목을 왜 들고 오셨나요? 라고 하니까 그냥 빗기 좀 떴다고. 그죠? 그거예요. 그겁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뉴스가 있었습니까? 딱히 없었어요. 딱히 없었죠. 네. 그러면 차트 보시죠. 우리가 매수했었던 가격은 3,690원이라는 네. 것만 기억하고 자, 차트를 넘겨보겠습니다. 뭐였습니까? 윗꼬리를 길게 달린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붙었죠. 그러면 이 캔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 윗꼬리를 돌파를 시키기 위한 전조 현상이다. 그리고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이유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면
이때부터 야금야금 매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GRT 같은 경우는 이미 오늘 수익을 맛보셨겠지만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서부터는 주가를 횡보할 가능성이 길어졌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스윙 투자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기간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뉴스를 내보내면서 주가를 한번 크게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야금야금 진입하셔서 종목을 조금 가지고 계시다가 뉴스가 나오는 날 일제히 매도한다라는 포지션으로도 가져가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전고점을 넘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매도하는 매도 타점은 언제다? 오늘의 고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내가 매수했는데 주가가 올라간다고 막 3%, 5%도 매도하실 게 아니라 오늘 21%가량 상승을 했으니 네. 지금 진입하신다면 22% 이상의 수익 구간에서 1차 매도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RT 같은 경우는 지금도 네. 진입하실 수 있는 관점으로 충분히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언박싱했던 종목 중에서 히링과 GRT를 살펴봤는데요. 특히나 GRT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추가 매수 자리를 주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매수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제 바로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화면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66번도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언박싱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YG원인데 저는 이 종목 그냥 기억하는 거 딱 한 가지 키워드입니다. 워렌 버핏이 국내 유일하게 투자한 기업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에서 투자했다가 쫄딱 망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아시나요 혹시? 몰라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 세력 형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엿보여주는 건데 네. 워렌 버핏이 포스코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근데 그때 포스코의 주식이 점점 내려가고 그럼 있었단 말이죠. 최근이에요? 최근은 아니에요. 최근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 철강의 붐이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로 들어왔었는데 결국에는 워렌 버핏이 손절하고 나갔어요. 손절하고 나갔는데 워렌 버핏이 나가자마자 포스코의 주가가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이 투자했을 때 실패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왜입니까? 워렌 버핏은 굴리는 운영자금 자체가 크기도 그쵸. 하지만 비중을 그렇게 크게 실지 않아도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투자 금액이란 네. 말이에요. 그런데 YG원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이 투자한 기업이다라는 이슈가 있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요? 어떤 그 로봇? 그 내용을 또 모르시네요. 포스코가 어디에 편입됩니까? 이번에 MSCI 편입. MSCI 편입 얘기하는 이후에 또? 어디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편입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 숙제예요. 네, 꼭 알겠습니다. 알아오세요. 네. 네. 우리 포스코 그룹이 이번에 MSCI뿐만이 아니고 한 곳에 더 편입이 됩니다. 그 편입이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포스코의 주가가 대장주들 중에 혼자서 올렸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네. 포스코 중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네. 편입된단 말이 있어요. 근데 그 편입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사되고 있고 확정이 거의 확정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여건을 알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포스코가 최근에 5% 넘는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다라고 우리는 네.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도 실패한 포스코가 편입됐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포스코는 지금부터도 더 크게 굳건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로봇 관련주가 있었죠. 그쵸. 뭐였죠? 그 대동과 대동기어가 있었죠. 하지만 그 중에 대동 같은 경우에 포스코의 힘을 입은 대장이었었지만 대동기어는 그에 못지않게 올라가려 했지만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대동기어와 대동의 입장이 바뀌었었죠. 대동기어의 이슈가 있음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YG원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장기 모멘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입니까? 인도 공장. 인도 공장을 추가 증축하고 있다. 네. 이 말은 뭐죠? 이미 공사가 들어갔다, 삽을 펐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2015년부터 18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굵직한 기업들이 그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공돌이였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공돌이였던 시절에 FPC 뭡니까? 핸드폰을 만드는 제조 공정들의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을 네. 했었단 말입니다. 왜 진출을 했느냐?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였었어요. 하지만 진출하고 나서 1, 2년 동안 모두가 다 손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손실을 보다가 결국에는 베트남에서 자리가 잡히면서부터 매출이 나왔었는데 인도 공장 같은 네. 경우에는 국책 사업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인도의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라는 건 YG원이 지금부터 매출액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자 그러면 장기 차트로 봤을 때는 하락 박스 추세입니다만 네. 중기 차트로 봤을 때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 장기 모멘텀은 있지만 당장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뉴스는 나오질 않았다는 네. 거죠.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이 포착됐느냐.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다라는 건 지금 매수하기에 너무나 좋은 세일 가격 구간이다. 네. 왜? 제가 말씀드렸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진입하시는 결과가 나오니 제가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서 시나리오를 드릴 때 그 시나리오는 결국 저보다 낮은 가격에 있는 형님 누님들한테는 네. 이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그 다음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네. 인적 분할 이후에 지금 주가적 상승을 좀 보여주다가 네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좀 5%대 상승을 보여준 걸로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종목 설명 부탁드릴게요. 근데 동국제강은 조금 보수적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오. 맞아요. 맨 아래줄에 제가 적어왔는데 전기요금 인상 등 제조 원가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때에도 과연 반대로 꺾여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럼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기 종목이 아닙니다.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트 자체가 67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이런 현상이 두산 로보틱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시초가에 양봉을 만들고 네. 그 다음날 윗꼬리가 긴 음봉을 만든 네. 다음에 저 가격을 넘어갈 때 수급을 붙이면서 해당 기업의 가치를, 시가총액을 높일 수 있는 매매 방법을 구사할 수 있는 기업 또한 동국제강이라는 건데, 네. 자 고점과 바닥의 저점이 잡혔죠. 네. 그 상황에서 갭을 띄우고 거기에 주가가 내려앉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점이 높아졌죠. 네. 높아진 상황에서 포착된 게 뭡니까? 토르기법이 토르기법. 포착됐다라는 네. 건 이 종목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력이 이미 붙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력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시장 상황 너무나 안 좋죠. 근데 왜 시장과 반대로 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걸 꼭 유념하셔야 네. 된다는 겁니다. 왜?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보통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장된 지 2년이 넘지 않은 기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은 상장 전부터 이미 비상장 상태일 때부터 투자를 감행했다는 거고, 이제는 주가를 올릴 가능성을 엿봤다는 거기 때문에 기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동국제강은 오늘 종가 11,920원의 가격 아래에서는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언박싱 종목 살펴봤는데요. 종목들의 그 전략에 대해서는 화면을 통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추석을 전후로 해서 전에는 좀 주가의 흐름이 약하다가 좀 후에는 주가의 흐름이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지금 시장 상황 연 이틀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언박싱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오늘 하루 만에 무려 20%가 넘는 네. 수익률을 가져다 준 종목도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라도 제 바로 옆에 밑에 보이네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도 더욱더 알찬 종목들 그리고 알찬 내용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